네, 남북이 현재 판문점에서 고위급 접촉을 1차와 2차 접촉까지 포함하면 이제 40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를 문관현 연합뉴스TV 외교 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전망부터 좀 해보면요. 오늘 얘기가 잘 돼서 타결이 되느냐, 아니면 혹시라도 오늘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야 되니까 3차에서 다시 만나자라든지, 아니면 정말 안 좋은 상황인데요, 결렬돼 버리는 뭐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전체적인 틀에서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토요일 날 오후 6시 이후에 먼저 11시간을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타진한 이후에 예. 다시 일요일 날 만났거든요. 그리고 예. 나서 현재 약 26시간 가까이 현재 회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그 북측이 협상장에서 보았던 행태로 미뤄봐서 만약에 이 협상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 때는 협상장을 박차고 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으로서는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26시간 가까이, 길게 보면은 40시간 가까이 북한이 이 협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 예. 남북이 이처럼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회담에 대한 평가는 좀 긍정적이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여러 가지 그 남북 간에는 최종적인 합의 결과물로 합의문을 이제 내놓고 거기에 서명을 하는데요. 네. 예. 합의 문구 하나, 문장 하나, 단어 하나에도 굉장히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만약에 여러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는 이러한 서로에 대해서 합의문이나 아니면 또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예. 의견 조율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그도 그런 것이 지금 현재 판문점에 남북 대표로 나가 있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임을 받고 위임을 받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북측에서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이들이 개인적인 협상의 재량권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현재까지는 너무 이제 그 남북 상태가 현재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네. 식으로든지 어떤 결과물을 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협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북한이 또 화전 양면 전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방에 지금 군사적 위협이 계속해서 최대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이 지금 3대 침투 전략이 모두 동원됐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자세히 좀 풀어줄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판문점 안에서는 현재 평화의 집에서 남북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이 협상장 밖에서는 서로를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력 시위, 도발 시위를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예. 현재 좀 걱정스러운 것은 어제 이후에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3대 침투 전력, 그러니까 북한이 보유한 전력 가운데 세계의 가장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잠수함 전력, 예. 아울러서 특수전 요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것은 공기 부양정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은 북한이 그동안에 여러 시간을 거쳐서 구축을 해왔던 남한을 침투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핵심 전력 3개가 있다면은 예. 이 3가지인데요. 어제 오후부터 이제 북한이 약 70여 척의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잠수함 가운데 70%, 그러니까 약 50여 척이 기지를 떠나서 현재 잠수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네. 우리 그 한미 양국의 정보 감시 자산으로서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지금 작전을 벌이고 있는지는 현재 우리 군 당국에서는 네. 전 자산을 동원해서 현재 추적 중인데 네. 현재까지는 이 50여 척의 잠수함을 동시에 추적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인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한 가지 또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 서해안 지역에서 가장 북한이 위협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공기 부양정인데요. 예.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공기 부양정은 공방 2와 3인데요. 예. 이 공방 2와 3는 시속 약 74km에서 96km, 약 100km 안팎의 아주 빠른 속도를 가지고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기부양정 기지가 황해남도에 있는 그 고안포 지역인데요. 네. 이 지역에서 시속 100km로 남측으로 이동을 할 경우에는
바로 60km 가까이 있는 군사분계선은 바로 1시간 이내에 통과를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해 5도를 점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예. 아울러서 현재 중서부 전선 또는 이제 동부 전선 일부에도 북한이 자랑하는 그 특수전 요원들이 다량 배치된 걸로 알 수 있는데요. 예. 대부분 그 보병 저격 여단 요원들인데 북한이 현재까지도 일요일 오후 5시를 기해서 현재 우리 비무장지대 인근에 설치가 돼 있는 대북 확성기 시설을 모두 철거하라 했었는데요. 네. 이 대북 확성기 시설에 대한 어떤 공격 행위를 이 특수전 요원들이 감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군 당국으로서는 현재 아직도 판문점에서는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네. 현재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동원해서 대북 감시 태세를 현재 최대한 동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을 노릴지도 모르는 이 특수 요원들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대북 방송 지금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그 지난 4일이었죠. 그 서부전선 목함질의 도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예. 일주일간 유엔사 정전위원회까지 참여하는 면밀한 조사를 결과를 10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고요. 예. 10일부터 11년 만에 북한을 향한 대북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국방부가 발표한 그 결과에 따르면은 비무장지대를 따라서 11개 장소에 예. 현재 대북 확성기를 설치를 했고요. 예. 매일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현재도 예. 현재 어느 곳이라고 특정을 하지는 않지만 이 11개 대북 확성기 시설 가운데 예. 일부 또는 전체에서 북한을 향해서 대북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북한에서는 이처럼 대북 확성기를 대북 방송을 한다는 그 자체보다는 어떤 내용들을 방송하느냐 때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예. 지금 현재 판문점에서도 우리 측에 첫 번째 요인으로서 요구하는 것은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라 이런데요. 네.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현재 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그 우월성을 홍보하는 내용들이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서울에 사는 중산층의 가정들의 삶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서 예. 북한의 군인 또는 북한의 주민들을 심리적으로 동요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로 삼는 것은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런 한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남북한이 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예. 어떤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해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냐 이렇게 또 분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현재 국제적으로 현재 우리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문화, 한국의 문화, 노래,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민감한 사안은 북한사의 실상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이나 또는 북한 체제의 어떤 그 세습 체제의 부당성 같은 것을 지적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북한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고 황병서 총정치국장까지 회담 테이블에 나서서 이런 대북 방송은 중단하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앞서 저희가 정영빈 기자 이제 현장 연결해서 들어봤는데요. 국방부가 오늘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미군의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시점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어떠한 무기들이 있고 또한 이것을 북한이 어느 정도 두려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네, 그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국제사회에 가장 먼저 신고식을 한 건 결국은 장거리 로켓 그리고 핵실험을 통해서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그 남북 간에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 또는 여기에 굉장히 그 군사적 긴장이 고조가 됐었습니다. 예. 당시에 우리 남한뿐만이 아니라 한미 연합 전력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제어하기 힘든 상태로 북한에서는 굉장히 고강도의 도발을 내놓았었는데요. 네. 당시에 그 미군에서는 괌에 주둔하고 있던 B-52 전폭기를 당시에 전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상공을 선해 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이제 그 주한미군이 또는 이제 그 미군이 내세울 수 있는 전력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거라고 할 수 봤을 때는 B-52 폭격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북한 측으로 봐서도 이 B-52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고 이에 따라서 북한에서는 당시에
정전협정 100주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비상 확대 회의를 소집을 해서 결국 대책을 마련하면서 매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는 이 B-52에 대한 공포가 매우 클 걸로 보이는데요. B-52 같으면은 1952년부터 이제 주한미군이나 전 세계 이제 배치가 돼가지고 예. 결국 이제 폭격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퇴역 수순을 밟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B-2인데요. B-2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중부지방인 미주리 화이트먼 그 공군기지에 현재 배치가 된 상태인데 필요할 경우에는 14시간을 날아서 공중급유 상태를 받아가지고 한반도 상공을 선에 비행할 가능성도 있고 네. 한 적도 있습니다. 예. B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봐서는 도저히 지나간지도 모르고 또 지나간다 할지라도 확인도 안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 어떤 공포의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그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 자산 가운데 하나는 핵 잠수함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로 미뤄와서는 지금 현재 주한미군 또는 미군들이 보여줄 수 있는 또는 과시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은 매우 북한을 공포에 떨게 할 수 있고 예. 결국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 간에는 현재 조성된 이런 안보 위기를 상황으로 봐서는 예. 이러한 그 전략 자산에 대해서 전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필요성은 이제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어느 시점 그 타이밍을 놓고 현재 굉장히 많은 그 검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모양이군요. 아무튼 북한의 침투 전력 못지않게 한미 공조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협상 테이블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재 그 판문점에서 협상을 주도하고 있죠. 우리 김관진 안보실장 그리고 황병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두 사람이 그 49년생인데 나이도 같고요. 고향이 같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그게 사실입니까? 네, 그 현재까지는 그 두 사람이 49년생 동갑내기라는 건 확인이 됐고요. 네.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같으면은 북한에서도 현재 실질적인 권력 서열 2위입니다. 예. 군부에서도 서열은 1위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황병서 국장이 고향이 전라북도라는 이런 설이 있는데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설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황병서 국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쟁, 6.25 전쟁 이전에 예. 월북을 했다가 간첩 교육을 받고 침투를 했다 결국은 체포가 됐던 난파 간첩 황필구 씨가 있습니다. 예. 황필구 씨 같은 경우에는 대전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다 1985년에 이제 자살을 했었는데요. 예. 당시에 그 황필구 씨를 접촉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황필구 씨의 고향은 전북 곡창인데 예. 그 고창에서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막내 아들 이름이 병서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 전쟁 과정에서 어떻게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고 네. 또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과연 저런 최고위층까지 올라간 데 있어서 그런 사상적 또는 출신 배경이 만약에 장애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예. 신빙성은 낮다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됐든지 이 황필구의 아들로 알려지기도 한 이 황병서 총정치국장 같은 경우는 굳이 따지자면 고향은 전북 고창이 될 수가 있고요. 예. 김관진 우리 청와대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전북 전주가 되기 때문에 예. 고향과 나이가 같은 두 사람이 남북의 수석 대표로서 현재 예. 매우 팽팽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내다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그런 그 개인적인 배경보다는 남북의 어떤 첨예한 안보상의 이익을 대변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굉장히 신중하게 서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무박 3일 동안 고위급 접촉 1, 2차 합해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36시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주변국들에서 지금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분위기도 심상치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할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떠한 다른 사태 원만한 수습을 위해서 좀 뒤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나 어떤 사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그 국가가 있다면 한반도 주변 국가 가운데 이제 미국과 중국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한미연합 군사훈련 그러니까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기간 중에 현재 북한으로부터 비무장지대 목함지뢰와 포격 도발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현재 3만 명에 가까운 미군 장병들이 한반도에서 작전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5만 명이 이제 한국군도 역시 이제 같이 동참하고 있는 실태이지만 현재 그 북한이 왜 한미연합 훈련을 노리고 이처럼 이 한가운데 가장 정예화된
전력들이 훈련을 하는데 여기에 도발을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의문점을 제기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제 한미 동맹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또는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도발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국방부나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한미 동맹만큼은 매우 공고하다. 그리고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같이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미군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것 자체도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예.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 한국과 의견을 조율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한미 동맹이 전혀 흔들리지 않다는 점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네. 북한에는 어떤 도발도 자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현재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중요한 주변 국가는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9월 3일 현재 항일 전쟁 전승 70주년 기념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잔치상을 벌이고 있는데 바로 가장 인접한 한반도에서 여러 가지 무력 시위나 또는 도발이 발생할 경우에는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그동안에는 남북 간에 공의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뉘앙스의 어떤 선언문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 최근에는 그 두 나라 남북이 아닌 북한이 자제를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 분명히 가능한 해석이 가능한 내용의 표현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굉장히 강도 높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무력 도발 자체는 중국으로 봐서도 북한에 용납할 수 없다는 이런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북한이 회담 테이블로 나오기까지에는 중국이 보이지 않는 손을 뒤에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고위급 접촉에서 뭐 포괄적으로 남북 관계를 다뤘다고 하니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떤 범위까지 거론이 됐고 논의가 됐는지는 지금 이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 조금은 시기상조일 수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도 혹시 이 의제 테이블에 혹시 올랐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일요일 새벽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의 그 회담 결과 브리핑에 보면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 매우 폭넓게 논의를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추측이 시작이 됐는데요. 예. 일단은 그 남북 정상회담을 논의하기에는 현재 남북관계 상황이 너무 현재 긴장 국면이기 때문에 예. 시기적으로는 빠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넘버 2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에 지난해 10월 같은 경우에 인천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신이 매우 놀랍게도 북한의 핵심 3인방이 인천을 방문을 했을 때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발언은 자신의 당시 방문이 오솔길을 냈는데 앞으로는 대통로를 좀 냈으면 좋겠다. 네. 여기에 놓고 이제 대통로가 과연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예.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이다. 넘버 원이 오는 그러니까 넘버 원끼리 만나는 정상회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2달 만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내놨었는데요. 네. 분단 70주년을 맞이해서 민족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데 남북이 노력하자. 네. 또 대통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공이 북한의 넘버 원, 투가 2달 간격으로 대통로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분명히 2015년을 겨냥해서 북한에서는 예. 남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지만 현재 북한의 도발로 남북 간의 긴장이 조성된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란 얘기가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에 또 이 접촉 협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안보 전문 기자 문관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